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서진 부대표 그리고 김영로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제가 잠깐 그랬다고 그걸 또 웃으세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향기의 배신입니다. 자, 워낙 요즘 유명하고 떠들썩한 사안이라서 그렇죠. 민감한 네, 사항이죠. 민감하기도 네. 하고 굉장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 향기의 배신의 향기라고 이름을 지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실생활의 화학약품을 굉장히 친숙하게 사용해 왔는데 네. 배신을 당했죠. 그렇죠. 네. 네. 진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죠. 네. 지금 저도 보통 저희들은 다 화장을 또 많이 하고 남자지만 그렇죠. 그리고 머리 메이크업, 헤어 네. 스프레이도 다 뿌리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화학 약품이 이제 있었다는 걸 이제 알고 많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배신 느낀 그런 흐름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어떤 화학 제품이 네. 우리 몸에 진짜 닿고 있는지 어떤 제품에 또 어떤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거든요. 김영로 예. 앵커 좀 정리해 주세요. 사실 근데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정부도 잘 몰라요. 왜냐면 현재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것까지 합하면 네.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이 약 종류가 2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만 가지나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놀라지 마세요. 15개. 야, 그 2만 뭘- 개가 뭘 관리한다는 그러니까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유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가 나쁜지도 잘 모르겠고 정부 측에서도 추산이 안 되고 있는데 네. 이제 지금까지 정부가 검사를 해서 나온 유해 물질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이게 저는 이거 대놓고 저는 보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가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PHMG. 이번에 글자 수만 거의 10개네요. 옥시 때문에 네. PHMG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폐 섬유화를 촉발시켜서 폐를 굳게 만들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건데요. 이와 같이 있는 게요. 염산 폴리헥사메틸렌 비구아니드입니다. 네. 이거는 PHMB. 이것도 비슷한데요. 사실 살균력을 갖고 있는 유해 물질이에요. 네. 근데 염산이라는 게 일단 들어가니까 일단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바로 그럼요. 이름만 네. 알아도. 예.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나 농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인체에 유해할 수도 맞아요. 있고 무해할 네. 수도 있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품 중에 신발 무균정이라는 제품에서는 이게 좀 다량으로 검출이 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세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네. 트리클로로에틸렌입니다. 뭐 두통, 김영로 현기증, 앵커가 경련. 잠깐 이야기 제가 잠깐만 끼어들을게요. 네.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이거 있잖아요. 그 옥시 예. 때문에 문제가 됐던 PHMG. 것. 네. 예. PHMG. 이것도 사실 사람의 피부에 닿았을 때는 독성이 검출이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 원료를 지금까지 사용해 왔었는데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에도 이 물질이 들어갔었는데 문제는 호흡기로 들어갈 경우 네. 이런 독성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같은 원료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속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TC 세 번째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얘기해 주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량으로 흡입하게 되면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하게 되면 이제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심하면 이제 사망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알데하이드. 네.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폼이라고도 하고 포름이라고도 앞에 얘기를 해서 혹은 포름알데히드. 예. 네. 그러니까요. 네. 폼을 포름이라고도 한다고요. 예. 네. 하는데요. 대량 흡수 시에 역시 장기간 노출이 되면 이제 백혈병이나 폐암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에도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세집증후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많이 유발이 그렇죠. 된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적발이 된 게 어썸페브닉 그리고 퍼니처 크림이라는 거에서 기준치를 약 27배에서 7배까지 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외에도 뭐 황산 위험한 황산 건 근데 황산이 이런 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세정제예요, 세정제. 그러니까 뭔가 독한 게 필요한 거지. 네. 뭔가 세정을 하게 된다면. 그런데 그렇죠. 이제 황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폐 섬유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이제 흡입을 하게 된다면 역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좀 무서운 겁니다만은 현재 본 게 몇 개 안 되잖아요. 네. 훨씬 많을 텐데도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현재 이게 나쁘고 이런 제품들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라는 게 현재 이 정도 아, 제가 있는 뭐 거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그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었던 포름알데히드. 네. 사실 우리가 포르말린으로 알고 있는 거 있죠. 포르말린 아시죠? 네. 그 의대생들이 이제 염할 네, 때. 네, 부검을 소독하는 하고 거. 했을 때 그리고 그 신체 조직 일부를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액체에 담아두잖아요. 예전에 이제 과학실에 보면 개구리 해부할 그렇죠, 때 그렇죠. 넣어놓는 거기에 거죠. 네, 넣어놓는 네. 그 액체가 바로 포르말린인데 포르말린이 바로 포름알데히드입니다. 예. 예, 방부제 성격이 네. 있고 그래서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자, 이렇게 20만 가지 가운데 김영롱 앵커가 정리할 수 있는 게 5가지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화학약품 많아요.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천연 제품 좀 쓰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네. 천연 제품도 천연 제품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천연 제품이면 천연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천연 제품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은 물론 천연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뭔가 굉장히 친환경적일 것 같고 막 자연 생산. 자연스러울 것 같고 예. 자연적일 것 같고 하지만 화학약품이 덜 들어간 건 맞는데 0.001%가 덜 들어간 것도 천연이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는 이제 네. 화학 성분이 거의 한 99.9% 들어가고 그다음 천연 성분이 0.01%만 들어가도 그걸 천연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네. 예로는 99.999%의 화학 연료가 들어가도 네. 천연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다. 아니 그럼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 게맛살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게맛살의 맛살. 그렇죠. 실제 뭐. 게살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근데도 게맛살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라는 화장품 거잖아요. 같은 경우는 그렇죠. 제가 보면 막 화장품에도 뭐 딸기 향이 있고 네. 바나나 향이 있고 요즘에 과일 향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온통 다 화학 제품인데 딸기 향 그러면 딸기는 어쨌거나 과일은 과일이니까 네. 천연자를 그냥 넣는 거예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거 지금 딸기향 뿌리는 하니까 거. 제가 얼마 전에 기억났던 것 중에 네. 한참 이슈가 많았던 거 있잖아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하는 거, 먹지 마세요 하는 네, 거면서 네, 네. 스킨푸드인가? 이거 이야기가 되잖아? 그 먹잖아요. 네. 그럼 그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화학 성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러면? 설마 그걸 진짜 먹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그- 근데 지금 출연하는 아니 게- 화장품을 드실 생각을 하는 것 자체부터가 좀 저희는 아니 이해가 근데 CF에서 직접 떠서 먹었으니까. 예. 글쎄. 광고는 광고일 뿐 따라하지 말자. 자, 그런데 그럼 이 천연 제품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게 천연 제품은 인증 자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증 절차가 별로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 원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꽃가루만 솔솔솔솔 뿌려놔도 천연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끔 인증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서 네. 많은 업체들이 이 천연의 이름을 붙여서 제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천연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 실제 식물 원료가 많이 들어간 거는 우리 몸에 좋은 것 아닐까요? 라는 의문 들지 않아요? 그 정도라면은 이 식물 원료 많이 들어갔으니까 우리 몸에 괜찮겠지. 그러면 나쁘진 소비자가 않겠지. 그런 느낌이 소비자가 들죠. 식물 원료에 이 포함된 비중 정도만 확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도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청 독성 강한 유해 물질이 옆에 있으면 그거 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원재료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식물 원료가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리고 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은 없지만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옷 있죠, 옷. 네. 옷. 알러지 많이 나는 네. 네네. 네, 옷 옷. 알렸네. 네. 예. 옷 알러지 있잖아요. 근데 이 옷도 사실 보양식으로도 많이 먹고 몸에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물론 이런 경우는 없긴 하지만 옷이라는 원료를 제품에 넣는 거예요. 많이 넣었어요. 그러면 물론 천연이기도 하고 식물 원료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우리 몸에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옷 자체에 독성이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천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원료 자체가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유기농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유기농은 그나마 천연보다는 조금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뭐 원료부터 굉장히 이런 규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유기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뭐 네. 얼마 이상의 뭐 자연 친화적인 뭐 이런 걸 해서 뭐 넣어야 된다라고는 전
그냥 보도 통해서만 살짝 네, 들었는데 김영롱 앵커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유기농 제품의 경우에는 이 유기농을 제외한 화학 원료가 5% 이하로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그러니까 유기농을 쓰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95%가 유기농이어야지만 유기농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유기농에도 약간의 함정은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이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원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기농이 붙어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이 원료를 가져다가 원료 자체는 유기농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 원료를 가져다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유기농 그 인증 합격을 한 건지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제품에 그런 거 뭐 써 놓나요? 아니면 써놓죠. 그리고 마크도 붙여놓고. 예. 네, 하지만 그게 원료가 유기농인지 제품에 만드는 과정이 유기농인지 그러니까 저 그거- 그게 궁금해요. 그건 안 써놓는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안 써놓는 그럼 거죠. 뭐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그거를 또 소비자들이 뭐 네.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거기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에 그 워낙 화학 제품들이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해서 네. 화학 원료를 피하고 내가 직접 살균제, 뭐 살충제 그리고 뭐 세척제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많이 해요. 뭐 네, 세정제도 비누로 만들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비누, 뭐 네. 그리고 세정제, 네. 뭐 미백제,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예. 빨래 비누도 최근 많이 맞아요, 만들고 맞아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재밌는 것이 많이 사용하는 게 베이킹 소다 많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베이킹 소다로 가습기 살균제 만들고 구연산으로 가습기 살균제 만들고 그런데 구연산. 이 베이킹 구연산은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비타오 땡땡인가 거기도 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이 네. 구연산도 먹는 거고 이 베이킹 소다도 빵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먹는 건데 사실 이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도 화학 물질이라는 거죠. 이 베이킹 소다의 정식 명칭은 탄산수소 나트륨 네. NaHCO3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구연산은 된 것 같네요. 고등학교 화학 시간 같네요. 그리고 구연산은 시트르산이라고 부르는 C6H8O7. 결국 여러분들이 집에서 화학 원료를 피한다고 해서 만드는 것도 화학 물질로 만드는 거란 얘기예요. 그건 그렇게. 그러면 뭐 지금 쓸 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그래 해버리면 아무것도 지금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죠. 예, 그러면 뭐 지금 씻어도 안 되고 뭐 발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래 되면 너무 할 게 없어지잖아요. 사실 근데 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게 정확한 표현인 게 이 양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농도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와 접촉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독성이 있다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실제로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네.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이 네. 성분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뭐 세정제를 사러 갔는데 뒤에 뭐 트리클로로 에틸렌 막 있고 네. 폴리헥사 메틸렌 구아니딘 있다고 하면 아 저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부 측에서는 만약에 어떤 일정 이상의 독성이 있으면 네. 독성 있음이라고 써야 된대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혹시 발암 물질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 담뱃갑에 있는 이런 경고문처럼? 유해 경고문처럼 네. 그리고 경고 사진처럼 그런 거를 표시를 해야 된대요. 네. 그림 문자를 통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돼 있는데도 너무 많을 뿐더러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석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어떤 거 아무것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게 독성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만 명확하게만 해주면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번에 옥시 사태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거의 자체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그렇죠. 피해가 난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더 이제 발전을 해 나가야 되고 좀 계속 개선을 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매운동의 그 어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좀 많이 용두사미로 흘러가지 그지, 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네. 경제 전문가고 투자 전문가다 보니까 네. 주식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면 네.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큰 것 같았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정시만 딱 놓고 보면 지금까지만 놓고 네. 보면 약간 좀 안타깝지만 찻잔 속 태풍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 일단 제가 뭐 준비했던 자료부터 보면 일단 초기에 이 옥시 사태가 터졌을 때 네. 초기에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옥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그 LG생활건강이라든지 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제산제 뭐 그런 걸 만드는 것들 뭐 갤포스를 만들고 있는 보령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 뭐 이런 것들이 네. 수혜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럼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그게 실제로 수혜가 됐는지 네.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반사이익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완전 그 랜덤 워크지 않습니까? 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혜주라고 했던 애들을 전부 다 나열한 거예요. 주가 차트를 나열한 건데 네. 큰 흐름이 없어요. 이게 사실 옥시 사태 때문에 올라간 건지 내려간 건지 아무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한 방향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큰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그 옥시 사태 때문에 대표적인 피해주죠. 네. SK 네트워크, SK 케미컬이라든지 네. AK 홀딩스 같은 것들. 지금 딱 보면 처음에 터졌을 때는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맞죠? 네. 주가가. 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정상화. 다시 다 정상화가 된 예, 겁니다. 됐네요. 자, 다음 또 종합주가지수도 한번 차트를 연결해 보면 저 빨간 게 종합주가지수거든요. 네. 그럼 결국에 보면 종합주가지수에도 별 영향은 없었는데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저기 지금 혹시 피해주라고 떨어졌던 주가도 실제로 보면 그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이게 뭐 연관관계를 찾기가 사실 또 매우 힘든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불매 운동은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 그렇죠. 같긴 합니다만 네. 주식 시장에서 사실 뭐 우리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혹시 이제 본사가 영국 레키펜키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영국 증시에서도 이 RB 주가는 뭐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불매 운동 막 터지고 있어도 네. 계속 최고가 기록하고 있으니까 좀 증시 입장에서 봤을 저도 때는 좀 안타깝긴 하죠. 안타깝더라고요. 예. 어쩔 수 없네요. 그런데 그 직접적인 당사자 말고 우리 사실 화장품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특히 여성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한 하루에 절반 정도의 화장품을 네. 얼굴에 이제 얹고 사시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네. 저희도 이제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화장품도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계속 이게 불똥이 튈 것 같지 않나라는 네. 생각 때문에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불똥 튀지 않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네. 또 이것도 비교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옥시 사태로 인해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그다음 SK 좀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코스맥스 뭐 한국홀딩 한국홀마 이런 것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더 견조합니다. 지금 최근에 약간 주가가 하락한 거는 그냥 종합 주가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하락한 거지 이게 단순히 그것 때문은 아니라는 근데 거죠. 이전에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에이블 CNC라든지 나머지 또 화장품 업체들은 계속 네. 지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증시에서 이번 사태가 옥시 사태가 뭔가 이제 증시로 크게 뭔가 이전되고 재료가 나오고 이런 흐름은 일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게시판에서 보면 종목 토론방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선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거 터졌다. 이제 네. 내일부터 갈 끝이다. 거다. 맞아요.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그 주식시장 교란하시는 분들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제약 회사들은 또 왜 이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거예요? 제산제는 왜 거론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옥시 그 이제 본사가 만들고 있는 것 중에 원래 그 회사가 우리는 흔히 이제 옥시라고 하니까 네. 그냥 생활 제품 관련 락스 같은 거 생각하죠. 그것만 만들지만 실제로 원래 그 회사는 제약사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제약 관련 그쪽에 제산제를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재료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쪽에서 개비스콘이라는 것들을 네. 이쪽에서 만들다 보니까 아. 이제 제산제 관련 부분이 좀 많이 뜬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네. 전체적으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제약주들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게 됐어요? 뭐 결론 직설 네, 바로 넘어가는 네. 건가요? 제 결론 직설은 참 알아야 산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는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공부해야 뭐 잘 네. 산다라는 어떤 리브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서바이브의 개념이 된 거예요. 진짜예요? 네. 알아야 진짜 생존할 네, 수 있고 진짜 살 수 생존이네요, 생존. 있는 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네. 이런 우리가 개인 일반 소비자들이 유해 물질 다 외워가지고 이거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 측에서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네. 규제를 하고 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자, 문서진 부대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자, 아까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일단 지금 당장의 증시에는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업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네. 일단은 변화가 중기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멀리 생각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과거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신토부리가 막 되게 막 이슈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 흐름 때문에 우리가 원산지 확인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생활 습관이 생겼잖아요. 네. 그 가까운 일례로 보다 보면 최근에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유해성이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요즘에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냥 햄 같은 거 안 사지 않습니까? 네. 일단 딱 보고 뒤에 뭐가 들어갔는지도 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도 우리 소비 패턴이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세정제 같은 거 살 때도 한 번씩 보는 패턴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그에 맞게
쉽게 말하면 유해성이 덜한 성분들을 난 것들을 많이 내올 거고요.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 그거와 소위 말하면 이제 좀 거기에 특화돼 있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은 조금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이거 한번 그냥 저도 사실 조금 이런 거 잘 안 찾아보는데요. 네. 이번 사태 때문에 이게 한번 앱인데 혹시라도 한번 이게 뭐 네, 주문이 보여주실 될까요? 수 있을까요? 예, 보면 이 화해라는 이건데 여기에 보면 화장품에 유해 성분을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앱 이름이 화해. 화해입니다. 화해. 화해. 예, 그 그래- 이 앱 이름이 화장품의 뭐 해로움을 네, 그런 것 거죠? 같아요. 네. 여기 보면 딱 치면 이렇게 보면 유해 성분이 이렇게 4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다 알려줘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미에브라는 화장품입니다. 네. 이게 제가 미에브로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걸 쳐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쓰는 화장품이거든요. 네. 이 남성용 화장품인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유해 성분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식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니까 네. 코넥스에 상장이 돼 있더라고요. 음. 미해부가. 네. 그러면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유해 물질 아니면 오히려 그러니까 천연 화장품과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이 미해부가 어찌 보면 지금은 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쪽은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넥스 쪽에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우리가 기업 직설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미해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마지막으로 김영록 앵커랑 좀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 김영록 앵커가 얘기해줬던 것처럼 폴리헥사 블라블라블라, 뭐 트리클로 블라블라블라. 저희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2만 가지의 화학약품을 그것도 유해성조차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소비자들의 꼼꼼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꼼꼼해져야 됩니다. 사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울컥울컥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사실 지금은 이 이야기밖에 해줄 게 없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이 국가 차원에서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록 앵커 얘기했던 것처럼 이젠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세요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옥시 사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도 마음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제직설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부대표, 김영록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